그게 죽을 병일 수도 있어요. 뭐 안 당해보면 모르는데 죽을 병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분홍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오늘은 안 올 것 같네요. 신호가 오면 아침에 오는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문제는 신호가 와도 마치 철문이 닫힌 것처럼 꽉 막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저는 변비 때문에 30년 정도 고생한 59세 이분옥입니다. 이분옥 남편입니다. 정말 제일 심했을 때는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이 진짜 죽었는데 만약에 변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진짜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근데 그 순간에는 죽음이죠. 죽는 거 이상이죠, 진짜. 변비약을 먹어도 찔끔, 잔변감이 심하고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2주 넘도록 변을 볼 수 없는 상태. 냄새가 너무 독하지? 아니 요즘은 화장실 한 100년 동안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하고 들어요. 요즘은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인터뷰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변을 봐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변비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형과 2형,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흔히 토끼똥이라고 말하는 변들인데 이러한 변이 보통 우리가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배변을 본다는 거, 변이가 있어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항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바로 우리가 항문 폐쇄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째는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변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변을 파내야 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서 증상이 있다면 변비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변비라는 분홍님네 밥상이 궁금한데요. 양배추찜 이제 밥보다 이거 많이 먹거든요. 아보카도 여기 뭐 기름기가 있는 과일이라서 그런지 좀 또 그게 좋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낳는 쌈채소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매일 항상 있는. 와, 온갖 채소와 보리 귀리밥까지 변비에 좋다는 건 몽땅 식탁 위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먹는데도 변비라니 참 이상하죠. 솔직히 방송 출연도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사실 부끄럽긴 해요. 근데 이게 화장실을 못 가면 이제 그건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모든 체면 뭐 이런 거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치고 싶다. 진짜 고치고 싶다. 이런 열망에서 한 거죠. 야, 진짜 이거 똥 못 누는 거를 갖고 전국에 방송하면 너무 창피할 텐데도 싶은데 그거보다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우선 나를 고치고 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살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몰라도 사는 날까지는 똥이라도 잘 싸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2, 3년 전부터 극심한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유봉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긴 하는데요. 겨우겨우 토끼똥이라도 보는 날은 숨통이 트이는 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성공하셨을까요? 아유, 못 봤어요. 나 그렇게 쉽게 보면 걱정도 안 해요. 못 봐요. 이게 뭐 여기 그냥 폼이에요. 이거 대변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는요. 소변만 보는 거야. 변은 여기서 안 봐요. 그럼 병 볼 때요? 땅에 앉아요. 쪽을 트리고. 안 나오는 거 어거지로 파야 돼요. 어떻게 파세요? 손가락으로 넣어서 파내요. 이렇게 앉아서 이 변기에 못 앉아요. 땅에 앉아야 돼요. 여기는 이거 다 변비약이에요. 이것도 다. 아니, 변비약을 드시는데도 이 정도라고요?
이렇게 세 알씩 이렇게 세 알씩 먹어요.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똥 못 싸서요.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나는 죽으면 똥 못 싸서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변비 때문인지 하루에도 여러 번 복통과 두통이 찾아온다는 유복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한번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불안해집니다. 심할 땐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해결될 정도라는데요. 변비도 질병입니다. 한국의 그런 이제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질병 분류 코드에도 변비는 엄연히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변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장을 막게 되겠죠.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장 폐사라고 합니다. 장이 폐사가 되면 뭐 변만 못 나오겠어요? 공기도 못 내려가고 물도 못 내려가면 굉장히 심한 복통이 올 수 있어요. 또 뭔가 꽉 막힌 게 변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 대장을 갖다 압박하면서 궤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궤양이 점점 진행하다 보면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장천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는 변비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를 일으킨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를 걸리신 분들에서 변비가 있는 경우 치매가 더 악화되기 쉽고 더 빠르게 악화된다라는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두 질환은 상관관계가 있다.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하다 보면. 여기 변기에 앉아서요. 편안하게 변 보고 나가지고 진짜 속이 시원하다 하고 볼 정도. 눈물이 나요. 그게 뭐라고. 변비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유복님과 분홍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 다 가장 궁금한 것은 변비의 원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세요. 변을 보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변은 빵점일 것 같아요. 유복님이 느끼는 배변 만족도는 0점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서 많은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검사한 결과도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이 대장 내시경 보면 물론 용종을 조그만 거를 몇 개 제거한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변비로 인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암일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 안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뭐 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무슨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던 그 조그만 그 알갱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네, 그게 저희 3일 동안 드셨던 거 한 포에 20개가 들어있거든요. 유복님은 병원에 오기 전 3일에 걸쳐 방사선 표지자 총 60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뱃속을 엑스레이로 검사했는데요. 변으로 나오지 않고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해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마커가 얼마나 빠졌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커가 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장이 빨리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숨 참으세요. 유복님의 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장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괜찮다고요? 뜻밖이네요. 60개 중에 15개가 빠져나가고 45개가 남아있다.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는 45개. 45개가 남았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대장의 통과 시간 김효봉님은 54시간입니다. 그럼 대장 통과 시간이 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성인 여성의 경우 대장 통과 시간을 60시간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배 안에 대변이 이렇게 많이 차 있지가 않아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이 엑스레이를 보면 장 안에 변이 꽉 차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식사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전 11시 아침 겸 점심으로 첫 끼를 먹는 유복님. 가지로 만든 냉국과 밥 반 그릇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하루에 몇 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2끼요. 3끼 먹으면 벅차서 못 먹어요. 근데 배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뭐든지 겁이 나요. 배가 아플까 무서워 이렇게 하루 2끼만 드신다는데요. 어머니 밥은 다 먹- 드셨어요? 네, 다 못 먹겠어요. 생겼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변을 보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음식 섭취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대변 분석으로 알아본 장내 미생물을 봐도 유복님은 프리보텔라나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60대 이상 건강인에 비해 매우 적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적어 식습관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이게 잘 먹어야지, 충분히 먹어야지 이제 변도 그만큼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이 변을 잘 못 보고 아프고 하니까 먹히지를 않아요. 모든 분들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다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글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 아프잖아요. 네. 예. 변비 때문에 본인은 힘들다라는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진다. 이로 인해서 복통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오히려 식사를 더 못 하신 거예요.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리고 물,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것만 가지고도 대변의 양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댁이 어디시죠? 항문에 새꼬챙이가 꽂힌 듯하고 잔변감이 심하다는 분홍님입니다. 배변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특히 좀 힘드셨어요? 잔변감이 있고 실제로도 제가 자욕을 해보면은 그게 잔변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변비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이고 변비약까지 먹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남들보다 대장의 길이가 길어서 그랬나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죠, 오해. 예, 마커를 분홍님도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검사해 봤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마커인데 이게 지금 12개가 남아있어요. 12개가. 대장의 통과 시간이 12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와, 표지자 60개 중 12개 빼고는 다 변으로 배출이 됐네요. 정상보다도 훨씬 빠른 편이세요. 그러니까 장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 몸도 찹고 이렇게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장도 느리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랐고, 그렇죠. 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직장과 항문의 기능을 평가하는 직장 항문 내압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변을 볼 때 복압과 항문압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줄구 폐쇄형 변비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줄구 폐쇄형 변비는 정상적인 장 운동으로 직장에 변이 도착하지만 직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열리지 않아 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변을 보려면 직장에서 복압이죠.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항문은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출구 폐쇄형 변비가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힘을 줬는데 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항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항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복압이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복압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밀어내는 힘이 적을 테니까 이러한 분들도 역시 실제 항문이 막힌 거는 아니지만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뜻밖에도 분홍님은 출구 폐쇄형 변비. 요 네모칸 친 요 부분이 아까 그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압력을 체크한 표가 되겠어요. 예. 이 윗부분이 복압. 건강한 사람과 달리 분홍님은 복압이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배에서 복압이 이 직장의 압력이 잘 가해지지 않으니까 아마 변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마려울 때 빼고는 제가 생각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예. 거였죠? 아. 항문에 인공 대변을 넣고 배출 과정을 보는 배변 조영술 검사도 했는데요. 분홍님은 힘을 주라고 해도 배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치료,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이 복압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개선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분홍님 같은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를 위한 치료법인데요. 배 힘 주시고 조금 더 힘 주셔야 돼. 그래프 맞춰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변을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모니터로 확인하며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예, 정말 뜻밖이고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항상 불편했다고 느꼈거든요. 그걸 고칠 수 있다면 1년, 2년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홍님께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같은 공통 솔루션 외에 그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적극 권장드렸습니다.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배에 어떻게 힘을 줬을 때 변이 잘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연습해서 이거를 향상시킬